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휘서의 세상입니다. 요즘은 영양제를 안 드시는 분이 오히려 드뭅니다. 아침에 한 움큼, 점심에 한 움큼, 저녁에 또 한 움큼, 이렇게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양제를 늘렸는데 몸은 더 편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얕아지고 피곤이 덜 풀리고 혈압이나 속쓰림이 예전보다 신경 쓰이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.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내 몸이 더 나빠졌나 하고 불안해 하시는데요.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영양제가 내 몸에 맞지 않게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오늘은 약사나 의사들이 영양제를 볼 때 속으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기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양제는 좋은 것 추가가 아니라 맞춤 조절입니다. 우리 몸은 통처럼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. 이미 음식도 들어오고 약도 들어오고 잠과 스트레스도 들어옵니다. 여기에 영양제를 얻는 건 요리에 소금을 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. 조금 부족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충분한데 더하면 짜서 힘들 수 있습니다. 영양제 문제는 효과 없음보다 겹침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. 시니어에게는 특히 겹침이 더 중요합니다. 약이 겹치고 성분이 겹치고 복용 시간이 겹치면 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몸이 편해졌는지입니다. 영양제는 먹고 나서 몸이 편해져야 합니다. 먹고 나서 관리할 게 늘어나고 속이 불편해지고 잠이 깨고 불안이 커지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사람은 영양제 조심해야 합니다.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. 아래에 해당되면 영양제를 추가하기 전에 정리부터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약을 2가지 이상 꾸준히 드시는 분, 혈압약, 당뇨약, 콜레스테롤 약, 위산 억제제, 갑상선 약, 수면제, 진통제 이런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면 몸은 이미 조절 모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때 영양제를 여러 개 얹으면 몸은 더 열심히 처리해야 합니다.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약과 영양제의 시간 충돌입니다. 어떤 영양제는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뭘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. 위가 예민한 분, 속쓰림이 잦은 분, 영양제는 알약 자체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. 좋다니까 참고 먹자가 아니라 몸이 싫어하면 방법을 바꾸거나 중단도 선택입니다. 신장, 간이 약하다고 들은 적 있는 분, 이 말은 무섭게 들릴 수 있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리 몸에서 영양제는 대부분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. 처리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많이 쌓이면 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함량 하루 한 알로 끝 같은 제품이 오히려 과할 수 있습니다. 출혈이 잘 나거나 멍이 잘 드는 분, 이런 분들은 특정 성분이 몸에 더해졌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약사들은 보통 피가 묽어진다, 혈액순환 같은 문구가 있는 제품은 먼저 확인을 더합니다. 여기서는 겁주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래 예민한 분야는 더 조심하자는 뜻입니다. 약사 의사들이 실제로 보는 영양제 체크리스트, 체크 1 성분 겹침부터 정리합니다. 시니어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고 뼈 영양제에도 들어있고 면역 영양제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본인은 3개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같은 성분을 3번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약사들은 먼저 성분표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지 봅니다. 체크 2 지용성 성분은 특히 조심합니다. 여기서 어려운 말은 최대한 빼겠습니다. 영양소는 크게 물에 잘 씻겨나가는 성분이 있고
몸에 비교적 오래 남는 성분이 있습니다. 몸에 오래 남는 쪽은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함량 제품을 고르실 때는 내 몸 상태와 함께 기간도 함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. 체크 3 복용 시간을 전문가처럼 잡는 법. 이 부분은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. 아침 공복에 약을 드시는 분은 영양제를 같이 삼키기보다 시간을 나누는 편이 편할 수 있습니다. 철분, 칼슘, 마그네슘 같이 특정 미네랄은 약과 시간을 띄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잠과 관련된 영양제는 먹고 졸리냐보다 다음 날이 편하냐로 판단하셔야 합니다.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시간표를 찾는 게 정답입니다. 체크 4 고함량이 더 좋은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. 약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부족하면 채우고, 충분하면 유지하고, 과하면 줄이자. 특히 시니어는 처리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고함량으로 가기보다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. 체크 5 효과는 이렇게 판단합니다. 영양제 효과를 볼 때 힘이 나는 느낌만 보시면 실수하기 쉽습니다. 약사의사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. 속이 편해졌는가? 잠이 깊어졌는가? 오후에 처지는 시간이 줄었는가? 변 상태가 좋아졌는가? 피부가 편안해졌는가? 입맛이 과하게 당기지 않는가? 이런 변화가 먼저 나타나면 그 영양제가 내 몸에서 무리 없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. 한 번에 여러 개 시작은 피합니다.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씩 12주 간격을 권합니다. 증상 가리기에 주의합니다. 영양제는 때로 몸의 신호를 잠깐 가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좋아진 것 같아도 근본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. 특히 피로, 어지럼, 두근거림 같은 건 영양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약을 끊고 영양제로 대체는 위험합니다.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고 영양제로 바꾸는 건 몸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영양제는 보조이지 대체가 아닙니다.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3가지. 행동 1. 지금 드시는 영양제를 3칸으로 나누세요.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. 꼭 필요한 것, 있어도 그만인 것, 겹치거나 불편했던 것.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과한 섭취가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목적은 딱 하나만 남기세요. 피로도, 관절도, 눈도, 혈관도 전부 잡겠다고 하면 영양제만 늘어납니다. 지금 제일 불편한 것 하나만 고르시면 선택이 쉬워집니다. 복용 후 불편 신호 5개를 체크하세요. 영양제를 먹고 아래가 생기면 내 몸에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. 속쓰림, 메스꺼움, 변비 또는 설사, 불면, 자주 깨는 잠, 두근거림. 이런 신호는 참고 먹는 게 아니라 조절해야 하는 신호입니다. 영양제는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. 내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고르는 습관이 오히려 더 전문가다운 건강관리입니다. 오늘 영상 이후로는 하나 더 추가보다 하나를 더 정확히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. 지금까지 휘서의 세상이었습니다.